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부산 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차를 보여드릴 거냐, 지난번에 저희가 익스플로러를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야, 익스플로러 진짜 좋은 차 아니냐 라고 해서 요 익스플로러와 그와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팰리세이드, 이 두 차종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차종 모두 가솔린 모델로 가져왔고요, 올휠 드라이브가 익스플로러는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팰리세이드도 올휠 드라이브가 탑재되어 있는 모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배기량 차이는 조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3.0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2.3 에코부스트 모델이 팔렸기 때문에 이 2.3 에코부스트 모델로 하고,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3.8 가솔린, 2.2 디젤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3.8 가솔린 모델로 가져왔습니다. 어떤 차종이 좀 더 옵션이 풍부하고 가격적으로는 또 어떤 차량들이 더 가성비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익스플로러, 이 차량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익스플로러가 지금 풀체인지를 맞이하면서 외관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포드의 익스플로러라고 하면은 약간 굵직굵직하면서 미국스러운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채택했었습니다. 크롬 레터링, 그리고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이런 것들도 많이 채택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번쩍번쩍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미국에서는 익스플로러를 이길 수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팰리세이드, 텔루라이드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아직 이 익스플로러의 아성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측면에서도 보면은 미국 차 특유의 이 호박등이 사이드에 들어가 있죠. 이 호박등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차량들은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2.3 에코부스트 리미티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 하나로 나옵니다. 이것도 약간 되게 번쩍번쩍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저는 이거 약간 괜찮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 라인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인 라인이 이 정도까지 높게 올라오는 차량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모하비 정도? 이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내가 운전석에 탑승해서 운전을 할 때는 약간 그 탱크를 모는 듯한, 미니버스를 모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죠. 측면에서도 보면 뭐 스텝 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달려있고, 루프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단단하게 달려있는 것도 SUV 상징 중에 하나죠. 뒤쪽에서는 사실 익스플로러가 기존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던 리어램프, 이런 특징들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한 2022년 정도에 나왔던 차량이다 보니까 이 할로겐 램프 등이 들어가 있는 건 살짝 오류인 것 같긴 해. 자, 그럼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 이거는 뭐 2016년 그 전에서 있었던 모델부터 다 들어갔던 거다 보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겠죠. 근데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익스플로러 구형 같은 경우에는 3열이 어떻게 올라왔었어요? 거꾸로 올라와가지고 전동으로 막 열렸다 접혔다 하는 거 막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때는 진짜 야, 약간 멋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최신식으로 오면서 오히려 약간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을 버린 것 같아. 뭐 전동으로 서는 거야 되게 좋다고 볼 수 있지만, 트랜스포머 같이 막 변하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살짝 아쉽긴 해요. 실내에서도 한번 보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되게 미국 차 하면은 주행보조나 이런 편의 장비들이 되게 딸릴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GM이나 포드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슈퍼크루즈, 아니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을 애초부터 개발을 해왔던 회사들이고, 또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은 외부에서 또 수입을 해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포드 익스플로러 2022년식 같은 경우에도 차로 중앙 유지 보도라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애초부터 탑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성능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따로 들어가 있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가 뭐 에코, 노멀, 스포츠 이런 게 아니라 머드, 샌드, 락, 힐, 디센트 컨트롤 뭐 이런 오프로드 전용 드라이브 모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 성능에 관해서는 사실 익스플로러를 팰리세이드가 이길 수 있을까?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오프로드 성능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차량인데, 정말 다 좋은데 하나 아쉬운 거, 디스플레이가 이게 2022년식이 맞냐고. 디스플레이가 너무 작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최신 차량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줘요. 우리가 보통 최신 차량을 타면 15인치니 17인치니 막 이렇게 다들 디스플레이의 인치수를 굉장히 키워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작은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으면 이게 어떻게 2022년식이야? 뭐 한 2016년, 2017년 이때 나왔던 차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요 부분은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만회할 수 있는 옵션들도 좀 있죠. 오디오 같은 것도 보면은 뱅앤올룹슨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하이엔드급 스피커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메리디안 사운드 있고 바우스 앤 윌킨스, 부메스터, 네임 오디오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는데 뱅앤올룹슨도 그에 못지않은 굉장히 하이엔드급 오디오라고 지칭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오디오 사운드가 좋지 않으면은 이게 미국 차 맞아? 라고 불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스피커를 기본 17개, 21개, 22개 막 이렇게 넣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익스플로러가 뭐 옵션도 좋고 크기도 크고 뭐 다 좋지만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익스플로러가 처음 출시되고 나서 판매됐던 가격이 6,300만 원입니다. 2022년 여러분들 2년 전 어떤 상황이었는지 벌써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반도체 부족이니 뭐 차량 출고가 안 되니 마이너스 옵션이니 뭐 이런 식의 얘기가 터지면서 프로모션이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이 차량도 사실 출고할 때는 프로모션을 다 받았더라도 6천만 원 초반 가격이었어요. 근데 2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가 한 5만 킬로 정도 되는데 벌써 3천만 원 중반까지 왔습니다. 거의 2천만 원이 넘게 빠진 거예요. 우리가 2천만 원 넘는 가격으로 무슨 차를 살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잘하면은 투싼 같은 것도 살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익스플로러가 생각보다 되게 가성비 있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잠깐. 너무 지금 익스플로러 칭찬에 막 침튀기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우리 팰리세이드 아직 안 봤잖아. 팰리세이드도 마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차량이 좀 더 가성비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팰리세이드입니다. 근데 팰리세이드도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아니고 페이스리프트 후 모델로 가져왔어요. 익스플로러도 한 2022년식이다 보니까 얘도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델로 가져왔습니다. 확실히 익스플로러 대비해서 전면부에서 차이점들이 확연히 보이죠. 익스플로러는 어땠어요? 크롬 사양들 막 대거 탑재해서 번쩍번쩍거리고 이런 느낌을 줬다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크롬 사양들을 확 죽였습니다. 앞에 있는 그릴이라든지 엠블럼조차도 검정색 블랙 하이글로시 를 썼어요. 그리고 LED DRL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더 넓게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이 아니 뭐야 이거 이 가운데 DRL 왜 하나 따로 넣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DRL과 DRL 사이에 일정 거리 이상 벌어졌을 때 그 사이를 잇는 DRL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법규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위해서 넣었다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법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약간 좀 차이점 중에 하나라 그러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익스플로러 대비해서 본인 라인이 조금 더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도심형 SUV 그리고 오프로드형 SUV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팰리세이드를 끌고 오프로드를 그렇게 막 자유자재로 가고 막 바위 넘고 이럴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형 SUV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디자인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지금 이 팰리세이드에도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번쩍번쩍거리는 크롬을 사용한다던가 그런 거는 없고 에어로다이내믹을 위한 공력 휠 같은 휠을 사용한 걸 볼 수가 있네요. 얘는 아무래도 프레스티지다 보니까 클래딩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마감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캘리그라피나 이런 쪽으로 올라가면은 클래딩도 차체색으로 같이 마감을 해주는 게 보이는데 캘리그라피는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는 뭐 일단 SUV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전형적인 루프렉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있고 스텝 게이트도 다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옵션이라서 원하면 달고 뭐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장이 거의 비슷비슷하긴 하네. 5m에 달하는 준대형 SUV들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걸 볼 수가 있죠. 리어에서도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팰리세이드의 그 큼직큼직한 디자인들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리어 램프를 크게 건들지 않아서 오히려 더 디자인적으로 괜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약간 이상한 건 앞쪽에서는 엠블럼을 블랙 하이글로시로 썼는데 뒤쪽에는 크롬으로 넣어놨어. 어쨌든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면요. 이 차량도 익스플로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7인승이기 때문에 뒤쪽에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뒤쪽에 있는 3열 의자를 열고 닫고 할 때 전동으로 고르려면은 캘리그라피 버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아래 버전 프레스티지, 익스클루시브 뭐 이런 차량들은 옵션으로 선택할 수조차 없어요. 2열 정도만 이렇게 접었다 폈다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지 3열을 펴주거나 하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팰리세이드가 이런 실내 구성 옵션에서는 살짝 더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하네요. 전동 트렁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내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팰리세이드가 페이스리프트를 거듭하면서 기존보다 훨씬 좋아진 점들이 있죠.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존에는 10.25인치짜리 굉장히 조그만한 디스플레이를 넣어줬었는데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나면서 센터 디스플레이,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모두 12.3인치로 바꿔줬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더 넓어졌고 조금 더 빨리빨리해졌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체감하는 분들마다 약간씩 다르더라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해줬고 HDA 관련된 버튼들도 그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크루즈 컨트롤 HDA 그대로 들어간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약간 오류인데 터치식 기어 시프터 요런 것들은 여기까지 와서도 바뀌지 않은 건 살짝 에러긴 해요. 그 외에 뭐 실내 옵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익스플로러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러네, 드라이브 모드가 살짝 차이가 있네. 터레인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익스플로러 같은 이런 SUV에 대비해서 살짝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긴 해요. 미션이나 이런 것들에서 차이점들이 조금 있죠.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3.8 자연흡기 가솔린에다가 8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해서 사용을 하는데,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2.3 가솔린 엔진에다가 터보차저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10단 자동 변속기를 씁니다. 어쨌든 이 팰리세이드도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3.8 가솔린에 프레스티지 선택하고 옵션 몇 개 넣고 올휠 드라이브 선택하면은 거진 4천만 원 후반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대략 한 2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가 한 3, 4만 킬로 정도 됐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은 3천만 원 중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3천만 원 중후반. 아 이거 진짜 어떤 차량이 좀 더 가성비 있는지 진짜 애매하긴 하다. 어쨌든 이 두 차량의 좀 중점적인 차이점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익스플로러는 출고가가 6천만 원 초반이었는데 팰리세이드는 4천만 원 후반 정도 됐었다는 거. 그리고 2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가 한 4만에서 5만 정도 됐을 때 익스플로러는 감가를 한 2천만 원 넘게 맞았지만 팰리세이드는 그래봤자 한 1천만 원 초반? 그리고 엔진 구성에서도 차이점이 있었죠. 익스플로러는 2.3 터보 가솔린에다가 10단 자동 변속기를 붙인 반면에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3.8 가솔린에다가 8단 자동 변속기를 붙였어요. 그래서 세금적인 차이가 꽤 크죠. 3.8 가솔린 끌어본 분들 아시겠지만 1년에 내는 세금이 100만 원이 넘어요. 게다가 2.3 에코부스트를 끄는 분들에 의하면 연비가 보통 리터당 한 8에서 9km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8 가솔린 타시는 팰리세이드 분들은 고속도로를 올려야 10km를 나온다고 하더라고. 보통 시내 주행하면은 3km, 4km? 그리고 외관에서의 차이점들이 조금 있다는 거, 여기에서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두 차량 모두 감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중고가로 왔을 때는 얘도 3천만 원 중후반, 얘도 3천만 원 중후반이다 보니까 야 이거 둘 중에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하면 더 가성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3천만 원 중후반으로 대형 SUV 중고차를 구한다고 한다면 이 익스플로러 그리고 팰리세이드 이 둘 중에 과연 어떤 차를 사면 진짜 괜찮은 선택이 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저희 지금 댓글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